자, 일단 첫 번째 적극적 개시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개시 요건, 적극적 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집행 당사자였는데요. 집행 당사자의 존재가 만약 요건이라면 집행 당사자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집행 권한에 똑바로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개시 요건인 겁니다. 즉 집행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 것까지는 요건이라면 집행 당사자의 표시, 인적사항 등이 집행 권한에 똑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시의 요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 권한, 예를 들어서 판결문이라면 판결문의 원고, 피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자에게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기관은 형식적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자, 내용 보시면 집행기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 이외의 자료로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즉 형식적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행권한상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집행권한이나 집행문에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표시, 당사자의 표시가 없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적극적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 집행권한의 송달입니다. 지금 순서를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집행 요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집행 당사자 플러스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집행 권한도 두 번째로 나오는 요건이었는데 개시 요건으로 넘어오면 집행 권한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당해 절차를 나아가려면, 진행하려면 집행 권한을 획득, 취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채무자에게 보내는 이유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채권자가 진행하려고, 집행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원칙적 송달, 즉 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행권한은 집행 전, 늦어도 집행 개시와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집행 개시와 동시에는 하지 않고요. 집행 개시 직전까지는 모두 다 갖추는 요건입니다. 즉 늦어도, 아무리 늦더라도 집행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까지는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판결문 등, 즉 집행 권한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요. 채무자에게 그 집행 권한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는 집행 권한의 존재와 그 내용, 집행 권한의 존재, 저 채권자인데요. 저 채무자한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청구권의 내용은 대여금 청구권이고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러한 내용, 존재와 내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물론 판결을 얻기까지의 과정, 즉 소송에서 채무자가 나오겠죠. 변론기일에 보통은 나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지급명령이라면 아예 채무자의 변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집행권한이 있음을,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러한 것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내줘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 집행권한이 가압류 가처분 명령, 물론 뒤에 쭉쭉쭉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 가압류 가처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네들을 묶어서 보전집행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앞에 가짜가 붙은 거는 뭐였죠? 잠정적 효력이 있는, 즉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압류나 어떠한 처분의 효력을 주는 명령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압류라는 것은 일단은 압류의 효력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집행권한을 취득하게끔 만들어주는 보전적인 집행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급하니까 하는 거겠죠. 집행권한을 취득할 시간도 없다. 나는 지금 집행권한을 취득하지도 못했는데 집행권한을 취득하기까지
뭐 예를 들어 6개월, 8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보전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알려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몰래 한다. 즉 그 특질 중에 하나로 밀행성이라는 특질이 있는데 그러한 특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행권은 즉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송달하지 않고 먼저 가처분 집행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송달하지 않고 일단은 가처분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 요건입니다. 자, 집행문. 일단 집행문은 요건 중에서도 세 번째 요건이었죠. 개시 요건 중에서도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집행문을 갖추는 것까지가 요건이라면 집행문을 갖춘 다음 집행문과 일정한 경우에 그 증명서까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개시 요건, 즉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집행문은 원칙적으로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과의 차이점인데요.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송달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까 열거된 사유들, 그중에서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송달할 필요가 없었죠. 그건 예외에 해당됐는데 집행문은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행문까지는 보낼 필요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승계, 조건과 승계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외적으로 조건과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했음을 증명하는 것, 승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러한 서류와 함께 그 내용이 담긴 집행문도 채무자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하면 자,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조건에 문제가 되는 경우,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담긴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 혹은 그와 동시에, 늦어도 그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만약에 채무자한테 승계가 있었다면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플러스 이 경우에는 증명서로서 그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까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행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자, 만약에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라면 판결상의 원고가 사망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고는 기왕의 채권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은 당사자 능력도 적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의 상속인이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집행을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채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자, 이것 봐.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이 사람의 승계인 누가 집행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이 담긴 집행문과 플러스 이 경우에 승계의 원인이 상속이죠. 그러면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실무상으로는 그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이 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같이 집행문과 함께 채무자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혹은 조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보낸다라는 겁니다.